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미디어 평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민선 9대 평택 시정이 출범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 8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평택시정을 앞으로 4년간 더 이끌어가게 됩니다.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 평택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장선 시장을 모시고 민선 9기 평택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시장에도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미디어 평택을 통해서 영상으로 송출되고 평택 시민신문과 평택 시사신문, 평택 자치신문의 7월 27일자 신문을 통해서 공동 인터뷰 내용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9대 평택시장 취임 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다소 지난 감은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의 소회라고 할까요? 소회와 더불어서 민선 9대 평택시장 취임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직을 4년간 앞으로 더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명령으로 이렇게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선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시민들이 뭘 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뭘 소홀히 했는지 또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식 때 우리 공무원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바깥에서 보는 평택이 또 중요한 도시고 또 제가 볼 때도 이 안보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 대체로 할 그 영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기반을 만들어서 흔히 말해서 평택이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정말 기반을 만들어내면은 하는 거고 못하면 정말 영원히 우리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공무원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각오를 다짐했고 앞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시장 운영 방향도 민선 8대와는 또 달라지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민선 8대와 비교해서 민선 9대의 특징적인 주요 시정 방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커다랗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제 민선 8기 때 계획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까지 가려면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상은 돼야 이게, 이게 실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구해 온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행에 옮겨서 앞으로 4년 후에는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특히 시민 여러분께 잘 설명을 드려서 평택시가 이렇게 가면은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살기 좋은 평택,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구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고물가로 인해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상당히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인데 혹시 이러한 그 경제적인 그 여파가 평택 도시 개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평택은 삼성전자 특수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제가 많이 있지만 또 염려가 되는 지점도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평택은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지역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 가지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구한 핵심적인 이렇게 경제 정책들을 본다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냥 삼성 반도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택을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관련 이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관련 그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카이스트가 25년도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것을 완성시킬 것이고, 그리고 저희 평택시가 이제 미래 산업으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그 수소 경제의 핵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저희 평택시가 우리나라에서 1호가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우리 수소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초로 수소 항만으로 평택항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번에 27일 날에는 평택에서 수소가 처음 생산이 됩니다. 네네. 이런 것처럼 수소 산업 복합화를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고 정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도 가장 자동차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관 산업이 없는 것을 보완해서 여기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종합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완성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구도심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구도심을 살리는 기본 정책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렇게 투입해서 구도심을 회생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역 주변도 지금 정비 사업을 저희가 25년까지 다 끝내서 그 주변에 이미 저희가 이제 역전압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는 옆에 이제 호텔도 들어오려고 있고 네네. 지금 계속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살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할 것이고 이 송탄 지역도 저희들이 이제 고도 제한 완화를 어떻게든 저희가 완화시켜서 재개발을 하는 등 저희들이 이 구도심 살림 작업도 그러니까 박차를 가해서 이런 경제 발전과 또 구도심을 살리는 것을 병행해서 평택시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회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실 실물 경제가 많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네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인이라든가 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물론 뭐 이런 정부와 도 지원책이 나오는 있습니다만 평택시 차원에서 이들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더 생각하는 정책은 있으신지요? 예,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볼륨을 키우는 작업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평택에 흔히 말해서 돈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 업체들을 이렇게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이렇게 지역 업체들을 이렇게 쓰도록 하는 작업들을 저희 더 강화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곧 저희들이 만들 거고, 저희 이제 산업진흥원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 골목이 살아야 우리 평택이 산다. 이런 저희들이 평택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좀 만들어서 이런 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 골목에 있는 상권들을 살리는 작업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 그 상인연합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골목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골목 상권마다 특화하는 작업들을 해서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리고 또 그분들도 참여하게 해서 이것이 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골목 상권 특화 사업 그리고 이것이 골목 상권에 살리는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되도록 저희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농업 도시였습니다만 농업인의 고령화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개발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으면서 평택 농업의 현실이 좀 녹록하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택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히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뭐 민선 구대 시정에서 좀 더 피부로 와닿는 혹시 정책 같은 거를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한 거의 60%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도 저희가 좀 시행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막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름값을 보조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의회 수정 예산안을 저희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하는 것도 지금 제가 막 결제를 하고 이렇게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농업의 어쨌든 현대라고 할 거예요. 관광 농업,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확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산된 농산물을 이 제값을 갖고 잘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통과를 만들었고 로컬푸드 재단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매장도 지금 오송에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저 추가를 하려고 지금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후보지 한 두세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바로 결론이 나는 대로 로컬푸드 매장도 저희가 또 대대로 확장을 도심권에 도심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농민들께서 제값을 이렇게 받고 쉽게 팔 수 있도록 또 시민들께서는 싼 가격에 신선한 이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저기 오송의 농업기술센터에 저희 가공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저희가 가공 농산물을 저희들이 이제 그 센터를 통해서 더 늘려서 그러니까 일시에 나와서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은 이 가공 상품으로 늘려서 그리고 평택에 특화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등 저희 농업 어쨌든 그 미래 농업으로 가는 것들 그다음에 현재 이런 고유가라든가 어려움을 겪은 것 지원하는 방안들 또 농민들께서 좋은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로컬 푸드 매장을 대규모로 늘려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미군들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미군에 저희 납품하는 것도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복지에 관한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이제 9대 시정에서 복지에 관한 정책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준비해야 될 복지 정책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정책의 분야를 물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복지재단이 그동안 계속 논란이 중심에 많이 이렇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지재단의 기능부터 역할까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복지재단은 평택시의 복지 현실을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중심으로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좀 살리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 수요나 또 이런 요구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시가 제대로 이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복지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도록 이 복지재단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도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장애인들이라든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 센터도 만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을 갖다가 다시 더 늘리는 작업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분들 이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저희가 늘리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좀 더 대폭 확대해 주는 작업을 평택시 이번에 아주 핵심으로 저희가 삼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중심에 센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곳에 가서 좀 이렇게 근거리 활용할 수 있게끔 중증 환자들이 아닌 상태에서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맡겨놓고 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동을 만들 때 있잖아요. 읍면동 사무소 네. 만들 때, 복지센터 만들 때 거기에 장애인 시설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해서 아주 중증이 아니고 꼭 센터에 오시지 않아도 되면은 그 인근 가까이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분과의 영세한 분들 또 살기 어려운 분들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복지재단 연결해서 우리 통합돌봄센터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평택시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복지재단의 기능을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부분은 역대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복지의 공공성의 강화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많은 시설들을 이제 위탁을 하는 것과 또 복지재단에게 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긴 있지만 네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연구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좀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복지재단 기능 개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견을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복지재단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특히 복지가 워낙 수요도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 그 분야별로 생활체육 분야에서 그 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평택시 재정이 지금 워낙 그 폭발하기 때문에 요구가 폭발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도 옮겨가야 되고 이런 뭐 문화예술회관, 뭐 출장소 전부 새로워져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추산할 때 앞으로 5년간 거의 한 1조 2, 3천억이 투입이 돼야 될 정도로 굉장히 욕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복지시설, 장애인, 교통, 우리가 이번에 대한 대중교통도 대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차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넓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차시설도 그렇게 마냥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4년 동안은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하여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중심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중교통 개선을 저희들이 4년 가장 핵심 목표로 좀 잡고 있는 등 지금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파크 골프장, 뭐 그다음에 뭐 테니스장, 뭐 축구장, 배드민턴장 엄청나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순위도 정하고 또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은 이제 대규모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부와의 협조가 또 필수불가결한 또 그런 지역, 또 국비 확보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좀 실패하고 윤석열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도정은 또 민주당이 또 여기 당선이 됐습니다만 민주당 소속의 평택시장으로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그 추진에 있어서 국가 예산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혹시 이제 염려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뭐 평택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인식을 깊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큰 뭐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고 있고 또 지역의 여기 국회의원분들하고도 긴밀히 계속 협조를 잘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정부에 지금 뭐 새로 입각하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잘 아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희 평택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건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서 가서 설명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전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역시 또 관록과 또 경륜이 있는 또 이런 또뭐 안정감 있게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뭐 아까 이렇게 이제 오늘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되게 분야별로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론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백만 특례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백만 특례시를 가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60만 점 되잖아요. 올해 60만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럼 이제 100만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한 35년, 2035년, 40년 정도면 이미 이제 100만에 도달할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조금만 넘으면 이제 아마 100만에 도달할 텐데, 그 100만이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100만 도시 규정을 보면은 전국에서 이 광역도시를 빼고는 4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용인, 고양, 그다음에 창원인데 지금 저희 평택시가 여기 흔히 말해서 가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또 그 후에 다음 어떤 분이 시작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목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시민들이 협조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렇게 던진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뛰자.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는 영원히 중진국이니까 여기서 머무르자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 도시라는 것은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가 간다. 근데 100만이라는 도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걸맞는 도시의 성격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산업도 유치해야 되는 거고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여기 와 있지만은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삼성 직원들이 그냥 출퇴근합니다. 그렇죠. 그냥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이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 교육 이런 수준을 그 정도 올려줘야 와서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이지 뭐 공장 와 있다고 100만 도시가 절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목표 개념에서 이것을 시민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는 여기 총력을 기울여서 저한테 주어진 시장 재임 중에 그 기초를 확고히 만들고 또 시민들께도 같이 우리가 하자라는 하나된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공감과 공론화 속에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언론 육성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혹시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지금 제가 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동적인 도시이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도시이기 때문에 이 평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떤 노력을 서로 해야 될지 또 건전한 비판과 또 협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또 사회 이런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과 또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언론의 환경이 그 옛날처럼 이렇게 신문, 뭐 이렇게 방송, 유튜브, 인터넷 등 워낙 이 방대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또 종류도 워낙 많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협조 관계를 만들고 시를 무조건 홍보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건전한 언론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시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미래 언론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이렇게 충분히 주시면은 시도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걸 시가 모든 걸 마치 끌고 가는 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치 잘못하면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언론을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면 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각오와
어떤 뭐 그 당부 혹시 또 각오도 있겠지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평택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또 앞으로 더 중요한 도시가 된다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 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유일한 국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항만 등 거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평택을 주목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들이 평택을 꼭 들르는 도시가 이미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시대적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저희한테 부과된 의무가 얼마나 강한지를 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 여러분이 이해와 협조를 같이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 9대 평택시장에 취임하신 정장선 시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시대적 소명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측면에서 질문이 좀 덜 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을 펼쳐나가면서 저 많이 더 구체화시키기를 좀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펼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더불어 100만 특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큰 굳건한 기틀을 만드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장선 평택시장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